우리 일산하고 이쪽 지역은 비 와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야 원래는. 고지대야 여기.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 우리 여기 있잖아. 한강이고. 이 위쪽은 원래 고지대야. 그리고 남쪽에 여기가 이제 산이야. 여기가 산이 있어. 여기 밑에. 여기는 이제 북한산이 있잖아요. 한강이 흐르고 배산임수. 여기 원래 옛날에 왕이 살았던 데잖아. 여기가 원래 수도였잖아요. 이 남은 지금은 강남 스타일이지만 옛날엔 여기 사람이 안 살았어.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다 여기 살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비만 오면 물이 많이 차는데 저지들 생각해봐. 산이 여기 약간 분지 같은데요, 분지.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개발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들어선 거죠. 여전히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죠. 선생님은 초중고등학교를 요 동네에 살았어요. 요 동네. 선생님 여기 살았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여전히 집 근처에 밭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비만 오면 항상 이 밭이 물에 넘쳤었어. 진짜로. 그래서 지금 홍수 나갖고 여기가 넘친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야. 사실은. 어렸을 때 맨날 넘쳤어. 그 밭에.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아파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자, 홍수 얘기를 좀 해봤고, 자, 우리 어휘 3, 4과에 나오는 어휘들인데요. 같이 한번 뜻을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대머리의 BALD랑 다른 겁니다. 대머리예요. 발음이 비슷해. 이거는 bold고 bold인데 얘는 다른 말. 이거 아니고 얘는 굵은, 선명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지금 한글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 건데 이거 글씨 두 개 비교해봐요. 얘는 얇고 얘는 굵죠? 그렇죠? 이거 굵은 글씨체로 바꾸는 거잖아. 이거 영어로 볼드라고 해요. 볼드. 그래서 단축키도 Ctrl Alt B야. 단축키가 이거 여기 딱 드래그 해놓고 Ctrl Alt인가 아무튼 Shift Alt인가 이거 하고 B 누르면 두꺼워지고 볼드, BOLD. 그러니까 얘가 두꺼워지고 뭔가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형용사로 굵은, 선명한, 뚜렷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볼드. 그 다음에 컴바인의 동사죠. 결합시키다도 있고 타동사겠죠. 결합시키다는. 우리 본문에는 타동사로 쓰일 거예요. 근데 자동사도 있어. 결합하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은 자동사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주어가 결합한다 이거야. 주어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나왔어. A and B combine. 그럼 그 A, B가 결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거 이따 찾으면 돼요. purity는 형용사 pure의 명사형이야. 순수함 또는 순결. 옵션은 명사죠.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옵션이 참 다양하다. A, B, C, D가 있다. 그게 다 옵션스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될까? Naturally는 부사로 자연스럽게. 이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쓰는 자연스럽게.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원래 이런 뜻도 있어. 동물들은 원래 먹는 걸 좋아해. 뭐 그럴 때 쓰는 말일 수도 있고 비가 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우산을 들고 나갔다. 이런 말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야. 자연스럽게 나갔다 할 때. barrier는 명사로 장벽이죠. 장애물, 장벽. 밑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mistranslation은 translation 앞에 miss 붙은 거죠. 번역인데 잘못한 걸, 즉 오역. 우리말로 좀 멋있게 오역. 오류할 때 그거 못 쳐. 번역할 때 역자. 오역. 피지컬, 이게 형용사죠. 물리적인, 육체적인
여기서는 물리적인으로 쓰일 겁니다. 본문에서도 물리적인 걸로 쓰일 거예요. 물리적인 자료를 번역하다 뭐 이런 웹 번역이 아니라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걸 번역해주는 뭐 그런 상황에서 쓰일 거예요. utilize는 use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use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뭘 사용하다 하고 utilize는 사전 찾아보면 그거를 너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 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돼요? 활용하다겠죠. 활용하다. 동사 utilize. 얘는 동의어로 수거가 잘 쓰는 게 하나 있지. make use of. 그냥 use가 아니라 make use of.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자, element 명사로 요소죠. 요소. 요소. 자, 각자 아니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1번. 안타깝게도 이것은 원래 소설 그 원작 정도가 되겠죠. 원작의 땡땡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원작의 선택권이다. 원작의 장벽이다. 원작의 요소다. 원작의 오역이다. 답은 오역이죠. 미스트랜스레이션. 사실 미스트랜스레이션 사이에는 이 하이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여서 쓰면 사전에 안 나와. 그리고 이런 거 타자 칠 때 붙여서 쓰면 이게 빨간 줄 떠요. 사전에 없어. 원래 이런 거는 이제 합성어는 다 이렇게 하이픈 원래 넣어줘야 돼. 근데 그냥 같이 쓰더라고 본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 주어가 월드 오브 디즈니예요. 디즈니라는 세계 또는 디즈니의 세계. 디즈니 그 만화 회사. 이곳은 마법과도 같은 경험이다. 관계대명사예요. 아는 경험인데 뭘 아냐면 이게 노가 붙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나이 땡땡을 모르는 마법과 같은 경험이다. 그런 공간이다. 디즈니의 세계.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한다 이런 거죠. 나이 땡땡을 몰라. 나이 뭘 몰라요? 나이 장벽을 몰라. Age barrier. 여기서는 복수로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 Age barriers. 디즈니 이거 채널일 수도 있겠네요. 디즈니 채널. 우리도 들어봤죠. 디즈니 채널. 수소 산소죠. 하이드로젠 앤 옥시즌. 얘네 두 개가 땡, 이 동사 자리입니다. 땡땡 해갖고 이거 투부정사인데 이건 또 결과적 용법이야. 결국에는 물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컴바인.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컴바인. 자, 이거 투부정사죠. 해석 자리야. 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한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하면 훨씬 자연스럽죠. 산소랑 수소가 결합하여 물이 형성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집에서 해석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개념은 여기 한 번 더 쓰였지. 얘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일 거예요. 이 개념은 결합시킨다. 보통 컴바인은 A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with를 같이 있어서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쓰일 거야. 즉 combine A with B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A를 B랑 결합시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테마파크 롯데월드의 땡땡을 디지털 인터랙티브 게임즈랑 같이 뭘 했겠어요? 결합했어. 테마파크의 땡땡을 뭐랑 결합했냐면 디지털 인터랙티브 게임즈랑 결합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명사 자리죠 일단. elements 이거 복수로 쓸게요. 인터랙티브는 이거 서로 관계하는 서로 역할을 주고받는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건 지금 우리 그냥 인터랙티브라고 쓰죠. 우리도 굳이 한글로 번역 안 하죠.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인터랙티브 게임도 요즘에 있을 수 있나? 게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요즘에 이런 게임 있니? 인터랙티브가 서로 주고받는. 예를 들어서 보통 예술 장르에서 전시 요즘에 하면 이렇게 어떤 조형물이 있는데 내가 빛이 막 센서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씩 하면 갑자기 색깔이 변해 막 이런 거. 얘랑 나랑 서로 주고받는 거지. 나의 행동을 받아서 걔가 바꿔주고
보여주고 게임도 그런 거 충분히 있겠죠. 게임 자체가 그거 키보드 누르는 거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렇지, 그러네. 게임은 그냥 자체로 인터랙티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너가 컨트롤하니까. 그러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너가 들어가서 그 게임의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지. VR처럼 들어가갖고 이제 거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게임이 나오겠죠. 점점 더.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녀는 땡땡 overt. 여러분 우리가 A of B 하면 거의 B의 A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끔 B의 A로 해석하면 잘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한 게 있어. 이거는 A의 B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A of B를 A의 B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건 답은 일단 퓨리티인데 마음의 순수함이라기보다 순수한 마음이야 우리말.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녀는 아주 순수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순수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녀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고 뭘로 그림을 그리냐? 붓인데 붓의 스트로크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스트로크예요, 그렇죠? 기타 칠 때 징 한번 하는 게 스트로크예요, 그렇죠? 근데 그림 그릴 때 스트로크는 뭐가 될까? 붓질이 되겠지, 붓질. 여기 형용사 자리야, 여기 명사는. 볼드죠, 볼드. 굉장히 이제 두껍고 선명한 그런 글씨체로, 그런 붓체로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이에요. 두껍게 그림 그린다. 0.0, 0.1mm 이런 거 안 쓰고 사비로 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사비. Going to college가 좋아요. 대학 가는 게 나한테 땡땡이 아니었다. 내 선택권이 있지도 않았다 이런 거. Was not an option for me. 그 다음 8번 볼까 동재야. Is there any 땡땡 evidence? 여기는 형용사 자리네요. 일단 암시할 만한 땡땡 증거라도 있냐? 이런 거. 범죄가 일어났다. 범죄가 저질러졌다라는 걸 암시할 만한 땡땡 증거가 있니? 이거예요. 있기라도 해? Physical evidence. 물리적 증거. 물증이라고 하죠. 신증 말고 물증. 자, 또 romance, 로마인들. 첫 번째였어, 걔네가. to 부정사 자리죠. 콘크리트를 건축 자재로서 땡땡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그렇게 썼대요.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utilize, 활용한 거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야. 콘크리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we heard a loud crash. 아주 굉음이죠. 큰 충돌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우린 밖으로 나가 조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naturally. 자, 이렇게 단어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얘네들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책 한번 펼쳐볼게요. 유닛 3 18쪽입니다. 자, 이건 안 누르고 또 했네. 아니네요. 누르고 했네요. 아. 자, 이 책은 어때요? 표지가 오로라지. 되게 예쁜 것 같아, 표지가. 뭔가 좀 달라. 일반적인 문제집이랑 좀 달라요. 오로라 영어로 어떻게 쓰죠,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오로라. 정식 명칭 오로라 보레알리스. 그냥 오로라가 아니라 오로라 보레알리스가 정식 명칭. 또는 영어로 Northern Light라고 하죠. Northern Light. 오로라 보는 게 꿈인데, 선생님. 네, 오로라 보러 가야지. 자,
자, 세번 유닛 3인데요. 주제는 역사고 소재는 웨딩 드레스입니다. 제목 From Bright to White. A에서 B까지인데 밝은 것에서부터 하얀색까지.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떤 색을 너는 입기 좋아하냐 그리고 왜 좋아하냐 생각해 볼 거고 너가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무슨 색 입을 거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읽어보면 돼요. 그렇죠? 자, 이거 단어 아까 봤던 것 중에 다 있고 인게이지먼트는 너무 쉬워서 선생님 읽으라는데 이거 다 알셨대요 우리. 약혼 명사로. 물론 인게이지가 동사로는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관련이 있다. 문규야. 명사형이죠. 인게이지먼트는. 자, 이거 집에서 해보고 백그라운드 노리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자, 시간 20초 줄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읽어봐.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해석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요. 어려운 거 없죠? 단어만 몇 개 보면 일단 faith, 신념이죠. 신념. 그 커플의 신념을 축하하는 종교적인 행사다. 결혼식이라는 거. non-religious는 비종교적인이죠. 교회나 이런 데서 안 하고 그냥 호텔이나 웨딩, 결혼식장이나 공원이나 야외 결혼식 생각하면 돼요. 리셉션은 이거 그냥 그 우리말로도 리셉션이죠. 처음에 이렇게 손님들 홀에서 이렇게 받잖아. 돈도 받고.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에서도 리셉션을 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결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웨딩 드레스. 그냥 해석으로 선생님이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와보세요. 자, 바로. 결혼식, 과거의 결혼식은 뭐 하곤 했냐면 꽤 달랐어요. 지금 결혼식과 이때 데이는 결혼식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most times랑 똑같은 거예요. 그 결혼식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약혼과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대신에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것이었다. 귀족 또는 그 상류층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한 따라서 어커링이 따라서 신부가 입었던 드레스는요 뭐로써 보여줬냐면 월시 그들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흔했냐면 신부들에게 뭐가 흔했냐면 근데 그 신부들은 상류층 그 가문의 신부들인데요.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입는 게 흔했다는 거죠. 아주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는 게 흔했다. 하얀색 대신에. 자, 지금 여기 읽으면 이거 무슨 내용이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무슨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그 과거의 결혼식은 뭐였냐? 과거 결혼식에서 특히 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해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입고 입었다. 결혼식 자체가 뭔가 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의 결혼식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Back then 당시 옛날에는 문규야 옛날에는 선명한 색깔을 입는 거예요. 선명한 색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이 동명사로 주어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it is still is in some Eastern culture. 근데 그것은 여전히 동아시아 우리야만 그 아시아 쪽에서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신부들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또는 빨간색과 하얀색 조합의 옷을 입었지. 중국 하면 빨간색이 떠오르잖아. 빨간색이 일조의 상징이잖아.
자,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중국과 인도 같은 문화권에서는 그 빨간 색깔 자체가 뭐로서 여겨졌냐면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중국집은 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는 신부들이 종종 뭘 입었냐면 모델이니까 뭐뭐 이상을 입은 거예요. 단지 하나의 드레스만 입었던 게 아니라 그거 이상 몇 벌을 입었다는 거죠. Throughout the ceremony,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도 옷을 좀 몇 번 갈아입죠. 뭐 할 때 뭐 입고 뭐 할. 일본은 그게 더 심했나 봐. 전형적으로 그들은 이때 컴바인은 여기 A with B가 나오죠. 색깔 있는 드레스랑 하얀색 드레스를 조합한다. 전통적으로.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일단 동아시아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었냐. 그렇죠? 주로 하얀색보다도 좀 화려한 색을 많이 입었다. 조합한 걸 많이 입었다. 중국과 인도 얘기도 했고 일본 얘기도 했고 그런 대답 얻어낼 수 있죠. 여기 사실 요약을 이렇게 해놨잖아. Wedding dress colors in Eastern cultures. 동아시아에서의 웨딩 드레스 색깔. 여기 인도죠. 이거는 딱 인도. 우리나라는 왜 쏙 뺐을까? 우리나라도 되게 화려한 색깔 입었잖아. 하얀색 아니야. 근데 웨딩 드레스 하면 떠오르는 게 하얀색인데 도대체 그게 어쩌다가 하얀색이 됐냐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서양 얘기를 하겠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첫 번째 웨딩 드레스가 파란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폰은 이유에 해당하는 접속사야. 그 색깔 파란색이죠. 그게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신부들은 또한 아주 매우 밝게 색상이 되어져 있는 드레스도 입었는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함을. 종종 그 신부들이 우드는 입곤 했다. 과거의 습관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를 입곤 했냐면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드레스를 입기도 했어요. 만약에 걔네가 새로운 드레스를 만약에 샀어. 그러면 이 신부들이 뭐를 확실하게 했냐면 대책량도 있고 그들이 그걸 또 입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 그냥 한 번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입으려고 샀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얀색은 대중적인 선택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쉬운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때가 너무 잘 탄. 자, 여기서는 서양 문화권에서의 드레스 색깔이 어땠냐? 이거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이 오른쪽에 이게 뭐가 올까? The first wedding dresses in 여기 당연히 Western cultures가 되겠죠. 자, 아직까지 하얀색의 유래는 안 나왔는데 자, 이제 드디어 하얀색 얘기를 하겠네. 여러분 이 별표입니다. 이제 이 문장. It was not until 1840. 이때 이 시간이 키는 건 이거 가주어예요. 이 when부터가 진주어입니다. 아니 이거 that부터가 진주어죠. 진주어. 그러면 이게 that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1840년까지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18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언제냐면 여기 관계부사 when 써갖고 또 꾸며줘요. 1840년을. 그게 언제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말로 정리하면 요 that 안에 있는 거는 1840년까지는 없었던 얘기인데 그 1840년이 어떤 해였고 하니 영국 여왕이 결혼했던 해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영국 여왕 빅토리아 지금 여왕이에요. 아니죠. 지금 여왕 엄마겠다. 1840년. 지금 빅토리아 몇 세지? 지금은 퀸 엘리자베스죠. 남의 왕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사실. 지금 퀸 엘리자베스고 그 사람 엄마인 것 같아. 그 사람 엄마. 아니면 그 사람 할머니? 1840년이니까 빅토리아 시대. 퀸 엘리자베스 2세니? 그럼 빅토리아는 할머니겠네. 이 사람 딸이 엘리자베스 1세고 그 사람 딸이 지금 여왕이겠다.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영국이 제일 잘 나갔던 시대. 세계에서. 그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엄마일 거야. 왜 이렇게 잘 알아보이네? 영국
되게 잘한다. 아무튼 맞아. 아무튼 지금은 엘리자베스인 건 확실하고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야. 빅토리아 시대. 전 세계를 해상 왕이었죠. 그 결혼했어. Got married to Albert of Saxe-Coburg in Gotha. 이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의 알버트 왕자 뭐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겠죠. 그때인데 그때 뭐가 이제 비로소 이 전까지는 뭐가 아니냐면 그 하얀색 웨딩 드레스가 대중화되었다는 거죠. 그게 1940년 전까지는 없었어. 이때 처음으로 하얀색을 입었나 봐 빅토리아가. 몸에도 불구하고죠. even though. 이 투구문이야 여기서. 입는 게 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뭘 입어? 하얀색을 입는 게 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른 여성들이 그 여왕의 색깔 선택을 봤을 때 그 다른 여성들이 되게 다른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했다라는 거죠. 하얀색이 흔한 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이 하니까. 자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 동명사 주어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변했냐면 여겨지도록 변했어요. 이걸 지금 보어죠. 이 형식으로. 뭐뭐로써 보여져 as 나와야 되겠지. 여전히 부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연예인을 따라하거나 그때는 여왕이 연예인이었죠. 따라하는 심리가 다 비슷하다. 하얀색 드레스가 어떻게 처음 대중화됐는지가 여기 답이 되겠네. 이 문장이. 자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어떻게 How the white wedding dress became popular. 얘가 이제 소제목이 되겠죠. 자,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그 이후 곧바로 하얀색 웨딩 드레스가 대중화가 되었어요. 누구들 사이에서? 신부들 사이에서. 근데 not only but also 우리 상관적 속사 배웠죠. 이뿐만 아니라 서구권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스턴 컬처스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기 썸은 여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 for some people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이 동명사고 여전히 순결의 상징 또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색깔이 모든 의미들 요 순결과 부 이런 의미 다 사라져 있고 단지 merely only 그냥 전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입어지는 무언가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다들 하얀색 입으니까 하얀색 입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의 웨딩 드레스는 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제목을 한번 소제목 볼까? What it means to wear white wedding dress nowadays. 지금 하얀색 옷 입는 게 도대체 자, 중요한 문장 다시 한번 몇 개만 볼게요. 문법적으로. 이때 가져진 적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when은 여기서 시간 다음에 나오는 관계부사입니다. 요거 뒤에 문장 완전한지 확인해. got married. get married는 이거 그냥 were married, was married랑 똑같은 거예요. 수동태랑 똑같은 거야. 하라면 수동태죠 지금. 그래서 이거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이거 이 투금은 여기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입는 게 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주절 안에 종속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when 땡땡 했을 때 이게 이제 주어요.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became regarded. 이거 좀 독특한 표현인데 알아두면 좋겠죠. 이거 보어로 쓰인 건데 분사죠. 동사의 ed이 붙은 과거분사야. 형용사로 당연히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not only but also도 하나 있었고요. be seen as 땡땡은 한 4번 나왔지. 뭐뭐로써 보여진다. is seen as a symbol of 땡땡. 무엇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이 sake라는 표현은 밑에다가 사실 여기서 for God's sake
이런 표현에서 많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 회화 영어 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진짜 많이 쓰요 실제로. For God's sake.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우리 뉘앙스로 바꾸면 약간 좀 속어 약간 좀 슬랭인데 엄마 걸고 막 이런 거. 그런 표현 우리도 하잖아요. 애들끼리. 그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완전 진심으로. 신의 원래 뭐 페이크는 사전에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사전 찾으면 무슨 뜻인지. 신의 이름을 걸고요. For God's sake.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으로야. 진심으로. 진짜. 제이야. For God's sake. 자, 그래서 사기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영어로 사계가 있어 실제로. 이게 찍은 거. 일본어가 다 영어로 많이 바뀌잖아요. 일본말로 사계가 술이잖아. 그래서 일본 전통 소주를 실제로 미국 영어에서 사계라고 그래요. 실제로 사계야. 자, 단어들 다시 한번 수입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기억날 거고. 볼드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볼드 자체가 볼드 처리되어 있죠. 글씨가 지금. combine A with B, A를 B랑 결합시킨다. purity, pure의 명사, 순결, option, 선택. 근데 요즘도 여전히 하얀색이 있죠. 간혹 가다가 드레스를 색깔을 입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드문 것 같아요. 세상이 2022년인데도 여전히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컸을 때 한 20년 후 이제 결혼할 때쯤 너희들이 그때는 세상이 또 많이 바뀌었겠죠. 하얀색 드레스 입고 싶니? 아니면은 나는 전통적인 개념이 싫다. 어때요? 사람이랑 채은이. 근데 웬만하면 그냥 다 하얀색 입겠죠. 여전히. 그 예전에 잠깐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서양에서 하얀색 드레스 안 입기운 실제로 여성들 사이에서 너무 전통적이다. 이 상징이 너무 현대사회랑 안 맞다. 부와 순결을 상징하는 이 하얀 색깔을 내가 왜 입어야 되냐. 옛날에 여왕이 입었던 색을 왜 입어야 되냐. 그러면서 잠깐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서양에서도 하얀색 드레스 입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이거 1번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주제는 결국 뭡니까? 왕가의 결혼식의 역사, 결혼식 문화, 전 세계의 결혼식 문화, 하얀색 웨딩 드레스의 역사, 색깔 있는 웨딩 드레스의 의미. 다 조금씩 나왔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C번밖에 안 되죠. 결국 하얀색 웨딩 드레스가 어쩌다가 유행하게 됐냐. 빅토리아가 처음에 입었다. 나머지 집에서 해오고요. 5분만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쉬는 시간 여기까지. 딱 5분 됐습니다. 11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아까 1부에 읽었던 거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Summary. 제목. 하얀색 웨딩 드레스. 동양에서는 어땠다? 중국과 인도가 wear red or 밑에 있죠. A combination of red and white 쓰면 되겠지. 하얀색, 빨간색 조합을 입었어. 일본에서는 하나 이상을 입었죠. 서양에서는 어땠냐? 처음 웨딩 드레스는 파란색이었어. 그게 순결을 상징했었고. 신부는 밝은 색을 입었는데 뭐 하려고? 아까 그들의 뭘 보여주기 위해서? Show their happiness.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Show their happiness. 이걸 넣는 거죠. 3번. 자, 빨간색은 대중적이지 않았다. 왜냐면 그게 때가 너무 잘 줘. 세탁이 어려워. Difficult to keep clean. It was difficult to keep clean. 자, 이제 하얀색 드레스가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퀸 빅토리아의 웨딩 이후였죠. 영국 여왕. 순결과 부의 상징으로 여전히 보여지고 있으나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의미가 사라졌다. has lost all meaning. 어휘 한번 쭉 다시 넣어볼게요. Wearing white during a wedding was not a popular tradition in the past. Back then, 옛날에 the dress of bride were represented the wealth of her family. represent는 나타내다, show랑 거의 비슷한 뜻이죠. 조금 더 어려운 말일 뿐이야. Therefore, 따라서 it was common for brides to wear colorful dresses.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 거죠. In Eastern cultures, 동양에서 wearing the color red is still seen as a symbol of purity and wealth. In Western cultures, originally, 원래 blue를 입었다고 했죠. The color blue was a symbol of purity, while the color white was not a popular option. 이때 white는 반면에 해야겠네요. 이게 왜냐면 너무 빨기가 힘들어. This was because white is difficult to color to keep clean. White wedding dresses became popular only after Queen Victoria War I. 이때 원은 그 white dress 얘기하는 거겠죠? At a wedding. Today some see white wedding dress as a symbol of good luck and wealth, but many don't. (4번이 good luck이겠다. 8번이 purity겠죠. 반대가 동양에서는 빨간색, 중국에서 그게 good luck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Color red is still seen as a symbol of 여기에 good luck이 들어가죠. 4번. Good luck and wealth. 마지막. 요즘에도 여전히 그 드레스가 as a symbol of purity and wealth, but many don't.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닛 4로 넘어갑니다. 언어에 관한 주제고 소재는 번역 앱입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생각하면 되겠죠. 파파고인가? 그것도 있죠. 주로 어떤 앱 쓰냐? 어떻게 번역 앱이 너를 도와주냐? 우리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번역 앱 자주 들어가 보죠. 단어 우리 한 번씩 다 봤어.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 안 했고요. 근데 원래 어플라이가 무슨 뜻이죠? 그건 알아봅시다. 원래 어플라이가 적용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이거 적용이야. 적용. 어떤 하드웨어에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결국 애플리케이션 새로 등장한 말인데 소프트웨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다른 거는 다 우리가 한 번씩 봤고.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20초 줄 테니까 읽어보자. 시작.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 자, 거의 다 읽었을 텐데 어려운 단어는 inability는 ability의 반대말, 즉 무능력이죠. 어떤 걸 할 수 없는 상태야. 사람들이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언어 장벽이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영어가 이제 국제 공용어, 특히 이제 경제 언어로 사용이 많이 되죠. 사실 전 세계가 제일 많이 소통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경제 말고 사실 그렇게 문화적인 교류보다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영어가 가장 적절한 말이야. 경제, 비즈니스 랭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볼게요? 빌리언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영어를 못해요. 그럼 사실 이제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언은 10억이니까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대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연결됨에 따라서 이 언어 장벽을 없애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쭉 선생님이랑 한번 먼저 읽어볼게. 따라와봐. 전 세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연결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경제 또는 사업이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어. 브레이크 인트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다, 진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었죠. 기억나죠? 브레이크 인트. 기억나죠? 해외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언어 장벽을 저지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 번역기, 즉 인간 번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출시를 해오고 있는데 다양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어요. 자, 이 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 어떤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질문을 만들어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왜 도대체 번역 앱이 나오냐? 번역 앱이 발전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Why translation applications were developed? 왜 번역 앱이 발전했냐? 점점 세계가 연결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 장벽이 더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쓰자니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해결하자. 그게 더 느리지 않냐? 내가 그냥 말 배우는 게 더 빠르잖아. 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냥 뒤에 꽂고 바로. 말하고 다시 들려줘야 되죠. 약간 딜레이가 생기잖아. 싱크가 안 맞잖아.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제일 빠르고 편하죠. 과연 그 갭이 사라질까요? 미래에?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 얘기 나중에 좀 해봅시다. 먼저 읽어보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여러분. 자, 아주 수없이 많은 번역 앱들이 시장에 지금 있어요. 나와 있어요. 출시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웹 컨텐츠를 번역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이거는 아마도 웹 페이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search engine result 그러니까 검색 결과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붙는 광고들도 포함할 수 있겠죠. 웹 컨텐츠들의 종류 3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다른 앱들은 뭘로 사용될 수도 있냐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번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앱들은 표지판이라든가 science, physical documents, 물리적인 자료들, 외국 문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어학 자료들이겠죠. 근데 그게 포스터에 붙여 있는 어떤 광고 전단물에 붙어 있는 언어 내용물 그런 거를 번역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많은 부분들이 AI를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번역 앱들이 무엇이 가능하냐면 스스로 학습하는 게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 기술이 계속 진보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사용함에 따라서 지금 S가 두 번 다 뭐뭐함에 따라서로 해석되고 있죠. 자, 일단 내용 분석해보면 얘는 어떤 내용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시장이 이미 많고 어떤 애들은 웹 문서 번역해주고 어떤 애들은 일상생활에서 뭐 표지판 사진 찍어서 번역해주고 이런 거. AI도 써야지면 스스로 배워. 아,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쓰니까 앱을 많이 써.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번역 앱이 무엇을 하냐?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번역 앱이 뭘 하냐? 첫 번째 번역 앱이 왜 발전되었냐? 그리고 번역 앱이 무엇을 하냐? 그래서 what various translation applications can do겠죠. 실제로 번역 앱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그 제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같이 봅니다. 이 번역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또 반복하기 싫어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썼을 뿐 이 번역 소프트웨어는 come with는 뭐뭐와 함께 따라오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what does it come with? 이거랑 뭐랑 따라와요? 이거 사면 뭐가 붙어 있어요? 뭐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come가 같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앱들이 수많은 이로움과 함께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번역 앱이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뭘 의미하냐면 분사구문이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번역 앱들은 아주 매우 빠르게 작동해요. 그러면서 translating 번역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within seconds 몇 초 만에 번역을 해주죠. 만약에 번역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어 이 사용자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번역 앱들이 매우 편리합니다. 걔네들이 어디든지 가지고 다녀질 수가 있어요. can be taken 수동태야. 어디든지 you can bring your smartphone. 너가 너의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데가 어디든지 번역 앱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얘는 저기 드러나죠. 번역 앱의 장점 얘기하는 거네. The benefits of translation applications가 되겠죠. 문규야, 단어 외우고 있냐? 물론 이거 지금 해석이 어렵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자기가 머릿속으로 따라오는 거랑 선생님이 지금 나도 사실 번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저놈은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어떻게 얘기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내가 생각한 단어의 뜻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뜻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걸 좀 비교해보는 말 그런 거. 여기 benefits가 되겠네요. benefits. 또는 다른 표현으로 advantages도 되겠죠.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접근이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리고 번역이 매우 빨라요. 몇 초 만에 돌아가. 그리고 이제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죠. 다음에 자연스럽게 단점 따라오겠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분부정이죠. 모든 번역 앱들이 다 동등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 주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영어 같은 언어를 번역하는 데는 아주 최고야. 기본 앱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앱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기본 앱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앱들, 많이 쓰여지는 앱들. 아니 근데 however, it may be terrible at translating Chinese. 중국어를 번역하는 데는 아주 끔찍할지도 몰라요. 자, 이 투구문인데 가운데 의미상의 주어까지 있네. 사용자들이 투부정사 뒤에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결정하는 게 어렵다. determine 결정하다. decide랑 똑같은 뜻인데 조금 더 결의가 굳은 겁니다. 어떤 앱을 각각 그
언어에 대해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lead to는 무엇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자동사고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오역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은 막 이어 같은 거 그런 거. Furthermore, 게다가 많은 앱들이 capable의 반대말, 뭐뭐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겠죠. 뭐뭐가 불가능하냐면 특정한 언어의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불가능해요. 이러한 것들은 뭘 포함할 수도 있냐면 문화적인 요소와 많은 동음 이어들을 갖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뜻들을 갖고 있는 그 단어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중국어는 성조가 많잖아요. 그 토네이션이라고 하지. 영어로 토네이션. 우리말은 성조가 없죠. 영어. 똑같은 영어야. 우리말은. 근데 중국어는 그 유명하잖아. 그게 다른 걸로. 똑같은데 올렸다 내리냐 막 올리냐 막 똑같은 말인데 4개까지 있다고 하잖아. 그거 얘가 앱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우리는 왜 성조가 없을까? 그러고 특이. 게다가 이거는 거의 개발자들이 대부분 영어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 번역기 위주로 만들고 있을 테고 그리고 아직 음성 인식 기술이 이만큼 발달하지 못한 것도 되겠죠. 언어가 그만큼 복잡한 거지. 근데 언젠가는 극복하겠죠. 뭐 10년, 20년 너희들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한 20년 후, 빠르면 15년 후, 그때는 한참 많이 발전했겠죠. 지금 막 이거 시리아 막 축구 보다가 시리아 하면 막 시리 켜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시리아랑 축구할 때 나중에는 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번역하겠죠. 이거 문자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하잖아. 지금 영어 번역 같은 거. 근데 음성으로 이제 번역하려면 그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요소들이죠. 그리고 언어에는 이 약간 문화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묘하게 잡아내는 것도 어려울 테고. 자, 그래서 지금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영어 중심적이고 오역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 오역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네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계속 아까도 as가 뭐뭐에 따라서 여기도 따라서겠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대중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번역 소프트웨어에다가 마찬가지로 likewise 수도 없는 많은 사업들이 이미 의존하고 있는데 언어를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업에서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그거 영어로 보내면 번역기 돌려서 번역하고 뭐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그거 아니요. The software. 투부정사, 형용사 중에 없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통할 수 있는 across languages. 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언어를 건너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미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회사들은 충분히 이 번역기를 신뢰하지를 못해갖고 따라서 인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에러를 잡아내기 위해서 check these translation errors. 자, 그래서 마지막 글은 번역 앱의 미래 정도가 되겠네요. 소제목. The future of translation applications가 되겠네요.
너희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대체로. 번역기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 있잖아요. 어떤 막 나르는 자동차 나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다 가능한 것들인데 왜 안 나오고 있냐면 이 모든 기술이라는 인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이 기술이라는 거는 무한합니다.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 이상. 타임머신 같은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순간이동은 가능하다며. 순간이동 가능하대요. 어떤 장치 안에 들어가면 그 동위원소인가 뭐 그런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면 얘가 스캔해 놔요. 그래서 그 똑같은 원소의 그 정보를 다른 데로 보내면 거기서 그걸로 똑같은 나의 모습이 실제로 만들어진대. 근데 영어는 여기만 있겠죠. 얘는 그냥 뭔가 껍데기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대. 인간은 순간이동 하면 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순간이동 못하는데 물건은 순간이동할 수 있대.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 모양 똑같이 저기 멀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이동이 아니라 그냥 물건 복사죠. 그렇죠. 물건 복사죠. 복제인데 좀 다른 데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타임머신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죠. 시간을 역으로 돌아가는 거다. 물리적으로. 결국에 기술은 무한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게 실생활에 쓰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실생활에 쓰이냐는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할까요? 경제적 효용성이겠지.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사용하려면 그걸 이제 제품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회수가 될 것이냐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상. 그러니까 이 앱도 마찬가지. 이거 앱은 결국에는 진짜 환상적으로 막 번역하는 막 인간의 마음도 읽어 막 그 미묘한 막 그 어조도 다 읽어서 그것까지 다 번역해주는 세상이 분명히 기술은 뭐 한 10년, 20년 안에 될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널리 쓰이냐? 그것도 다른 문제겠죠. 그거보다 그냥 내가 말 배워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언어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어휘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벽이었죠, barriers. 보통 language barriers, 아까 age barriers도 있었어. 다른 거 붙이면 또 장벽들 나오겠죠. 언어 장벽, 나이 장벽 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세대 장벽 generation barriers 할 수 있겠죠. 성에 따른 장벽, S로 시작하는 단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어떤 계급 간의 장벽, 뭐 클래스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모든 거 다 들어가면 되고.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apply 적용시키다라는 말에서 적용된 거잖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얘가 다른 맥락에서는 얘가 지원으로도 쓰이죠. apply가 지원하다도 있으니까 대학 지원하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지원이라는 뜻으로도 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physical, 물리적인 문서들, utilize, 활용하다, AI 활용하다. 오역이죠, mistranslation. 그 다음에 elements, 요소. rely on 하나. 얘는 의존하다까지. 자, 다음 쪽 넘어가서 주제 찾기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거 주제 뭘까? 1번. AI 없이는 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AI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1번 안 되겠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번역 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번역 앱 사용할 때. 번역 앱은 발전하고 있다. 언어 장벽을 bring down, 낮추기 위해. 당연히 기본이겠죠.
얘는 lower라는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lower. 낮추다. 그리고 나머지 집에서 풀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서 다시 요약 한번 해볼게요. 번역 앱에 대한 글이었죠. 처음 문단에서 번역 앱이 도대체 뭘 하냐. 여기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왜 발전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웹 컨텐츠 번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까지도 번역한다고 그랬죠. 사진 같은 거 찍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단점 얘기하는데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Meaning everyone can download and use them. 얘가 편리해요. 그리고 너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 있어. Can be taken anywhere. take가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을 뿐. Can be taken anywhere. 그 다음에 단점도 얘기했죠. 결정하는 게 어려워. 어떤 앱이 최상인가. 각각 언어에 대해서 어떤 앱이 최상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그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Which can lead to embarrassing 발음이 이렇게 꼬이시면은 which can lead to embarrassing mistranslatons까지 갈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문화적 요소는 얘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Might not understand certain cultural elements and words with multiple meanings.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단어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태클은 동사로 저지하다, 막다. 축구에서 태클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To tackle language barriers. 더 demand for translation applications has grown. 그 수요가 늘었다. demand. 수많은 번역 앱들이 시장에 지금 있죠. There are numerous translation apps on the market these days. 걔가 웹 컨텐츠 번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까지 번역할 수가 있다. They can be used to translate web content or things we see in everyday life. There are numerous 수많은 장점들이 있죠. 번역 앱을 사용할 때 따라오는. 자, 번역 앱들이 굉장히 접근 가능 용이하다. 그냥 영어로 the apps are accessible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고 걔네들이 작동을 아주 매우 빨리 하죠. They work quickly and they can be used wherever you take your smartphone.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단점들이 있죠. There are a few 몇몇 단점들이 있죠. Problems 단점 대신에 problems라고 쓸 수 있겠네. 뭐뭐과 관련한 associated with translation apps. 번역 앱과 관련한 몇몇 단점들, 문제들도 있는데 어떤 앱들은 특정한 언어를 번역하는 데는 매우 우수해요. 특히 영어죠. Some apps are great at translating certain languages. 하지만 but are bad at translating others. 다른 거 번역하는 데는 아주 최악이죠. 게다가 they have trouble translating. 여러분 여기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이거 다 동명사 쓰는 대표적인 수거들.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 어렵다. They have trouble translating cultural elements and words with multiple meanings. 의미가 많은 것들은 또 이제 배가 고파 했는데 막 그 먹는 배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물론 문맥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In the future 미래에는 그러나 these problems may be solved. 결국 해결될 것이죠. 어제 릴 잠깐 보다가 우리나라 그 이재용 있잖아. 이재용 삼성 회장 이재용이 영어 하는 거 릴에 하나 떠서 봤는데 영어 잘하더라. 되게 잘하더라. 당연히 잘하겠죠. 미국에서
뭔가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 다음 장 넘겨서 글쓰기까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건 한번 지금 각자 같이 해볼 텐데. 자,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면 어떤 통신 수단, 어떤 통신의 형태가 가장 편리하냐 너희들한테 쓸 겁니다. 나한테 뭐가 제일 편리하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파트너랑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자. 너는 친구랑 얘기할 때 주로 뭘로 하냐? 당연히 폰으로 하겠죠. 어떤 앱을 쓰냐까지 갈 수 있겠죠. What are the benefits of using that form of communication? 그 형태를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이 뭐냐? 간단하게 오른쪽에다가 자기 얘기 한번 써볼까요? 뭐 카톡 쓴다. 장점 뭐냐? 영어로 써야죠. 선생님은 그냥 메신저. 아, 선생님은 인스타 DM을 더 많이 써. 네, 인스타그램. benefits 스토리도 같이 본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번 짜집기 한번 해봅시다. 자, 친구랑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인데, body는 이제 본론입니다. supporting sentence는 뒷받침 문장인데 어떤 게 예를 들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 instant message 앱, 카톡 같은 것은 are easy to use. 쓰기 편리하겠죠. are easy to use. 각자 자기 거 쓰면 돼요. 자, 구체적인 사항. 그냥 너가 필요한 것은 단지 is a smartphone, tablet, or computer 정도 되겠네. And you can download and use the apps for free. 공짜로도 쓸 수 있고. 뒷받침 문장 2번. 메시지 보내는 것에 더해서 앱은 또한 사진도 보내요. 또는 다른 어떤 미디어들, let you send other forms of media,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도 보낼 수 있죠. 파일도 선생님이 보내듯이.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는 사진, 비디오 그리고 음성까지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뒷받침 문장 세 번째. The apps also have 또한 뭘 갖고 있냐면 그룹 챗 feature, 단톡방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그룹 챗 feature. The apps also have group chat feature. 구체적인 내용. You can add multiple users to the group. 추가할 수 있고, which is convenient for 뭐에 편리합니까? Sending various types 아니죠. For families and study groups. 우리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Which is convenient for families and study groups. 결론. 그래서 instant messenger applications are the most convenient way to communicate because they are easy to use, capable of. 그다음에 여기 sending various types of content and have a group chat feature.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쓸 건데. 다음 장 보면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다음 장에. 자, 어떤 통신수단이 제일 편리하냐? 가장 편리한 것은 카톡 같은 인스턴트 즉석 메신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얘네는 easy to use였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Instant messengers apps are easy to use. All you need is smartphone or tablet and computer. And you can download and use the apps for free. Second, in addition to sending messages, the apps will also let you send other forms of media. 자, 이거 두 번째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좀 쉽게 쓰려면 그냥 you can send 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 걸 갖다가 주어를 조금 멋있게 이 apps로 주어를 썼어. 그래서 사역동사 let you send other contents, other forms of media,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 조금 말의 품격이 살아나네요. Let you send other forms of media. You can share
share photos, videos, and sound clips easily. Finally, 마지막으로 the apps also have 그룹 챗 기능, 그룹 챗 feature. feature가 기능이죠, 특징이죠. You can add multiple users to the group, which is convenient for families and study groups. 가족들과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용도로 매우 편리합니다. 그 결론 내리면 in conclusion, instant messenger applications are the most convenient way to communicate because they're easy to use, capable of sending other contents, other type of contents.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동명사 of 썼으니까 sending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타입으로 바꿨어요. Other forms of media를 other type of content로 살짝 바꿔. 자, 이거 다시 쓰는 거는 이거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말 반복인데. 여러분 이거 워크북이 있어요? 뒤에 보면. 워크북 우리가 유닛 1, 2는 넘어가고요. 오늘 배웠던 3, 4 워크북도 같이 숙제로 할게요. 어휘랑 아마 문법 간단한 문법 테스트 정도인데 별로 많지 않아서 오래 안 걸리고. 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문제 다시 풀어보면 되겠죠. 앞에. 워크북으로 또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오늘 선생님이 그 단어 10개 보낼 겁니다. 예문조사. 원래 뭐라고요? 끝난 거 아니었어? 왜 끝나? 끝난 거 아니었어? 방학 내내 해야지. 두 번 더 남았어. 방학 끝났는데 시즌 바로 끝나니까 안 끝난 사람도 있죠. 그거를 저희 자, 그럼 오늘 10개 보낼 테니까. 그거 오늘 월요일 날 보내는 원래 오늘 봐 선생님이 조금 늦었어. 미안합니다. 금요일 날 보내요. 금요일 날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볼게. 금요일 날 선생님이 그거 다시 돌려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볼게. 예문 조사하는 거 단어 오늘 10개 또 보내줄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는 거 같이.